유신쇼 유신독설 레전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신독설 레전드입니다. 이제 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사롭게 참 고소하기 좋은 계절이죠. 겨울은 뭐 눈도 오고 춥고요. 아주 존슨이 냉동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꽃피는 봄이 오면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샀던 앵두나무 큰 화분에 심었는데 지금 새싹 날려고 하고 있어요. 앵두 열리면 한 알씩 드리겠습니다. 이쁜 사람만.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1부 클린 UCC 브리핑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현피토론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상비용신. 매주 일요일은 현피토론입니다. 오빠 내가 친구가 돼줄게. 난 오빠의 여친이야. 오빠 돈 어디다 써? 내 서방. 오빠 대동맥에 빨대 꼽자. 그만 바로 내가 죽을 것 같아. 워킹데드의 제작진이 총투입된 최고의 역작 미드를 평정했다. 최고의 공포 스릴러 드라마 별창녀. 아이고 우리 아들 적금 꼬박꼬박 하고 있지? 이 돈 어디 갔어? 어디다 썼어? 엄마 나는 그녀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야? 엄마 여기를 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이런 실행! 처절한 호구의 어머니의 복수가 시작된다. 네가 내 아들 대동맥에 빨대 꽂았니? 네가? 살려주세요! 호구들의 어머니의 복수가 시작된다. 전미 드라마 흥행순위 1위 별창녀. 매주 수요일 전화 개그 레전드. 매주 수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개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라이 삼치대가리. 누구나 참여해서 개인기 보여주세요. 상품이 푸짐하게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전화 개그 레전드 놓치면 등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유신쇼 팬파티가 있습니다. 개나 소나 오랑캐나 외구나 위아더 월드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유신쇼 팬파티에 오십시오. 부천시청역 7호선 1번 출구에서 100m 거리 빅치킨에서 배돼지가 단단할 때까지 처먹읍시다. 성인 2만원, 청소년 만원. 정말 싸다 오줌 싸다. 그러나 먹고 똥 2번 이상 싸면 반칙.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자TV 유신쇼 팬파티 2회 정모 이번 주 토요일. 자세한 사항은 사자TV.com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십시오. 사자TV 유신쇼 팬파티는 새우튀김 바삭바삭, 치킨도 맛있네, 안주 푸짐푸짐 왕푸짐, 빅치킨이 함께합니다.
내 손녀가 별창으로 일하고 있다는데 별창 어디 있노? 아, 할머니, 저 유준상인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별창이 어딨냐면 여기 저기 거기 거기 저기 옆에 여기 저기 여기 저기 거기 거기 저기 옆에 여기 저기. 아이고야, 별창 천지네. 별창뱅크 대륙으로 오세요. 티니지네. 가야 돼요. 온 세상에 울리는 밝은 소리 영창 티니지. 티니지는 고운 소리 영창 가자. 맑고 고운 소리. 어머니의 뱃속부터 태어난 지 20년 이젠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나이 된 거야. 막설일 거 하나 없어 그냥 들이받았지. 하지만 내 인생 하나의 시련이 남았네. 군대 영장 내 인생의 위기. 대륙에서 군대를 안 가고 계속해서 별창남으로 남고자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개그맨을 포함해서 군대를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 존슨들, 우리가 강제로 입대해 줍시다. 국방부나 병무청에 꼬질러 줍시다. 약속대로 빨리 군대 갑시다. 별창남 강제 입대 캠페인은 국방부가 쌩깝니다. 생활을 시작하지. 아이고야, 요즘 왜 그러노? 이거 뭐 남자든 여자든 별창 돼가지고 큰일 났다. 요새는 불법 토토에 환장을 해서 게임 BJ들이 지랄 연병을 하고 있고, 이거 어떡하노? 그러게 말이오. 아니 게임 BJ들이나 그 게이머들이 다 그 불법 토토를 하고 말이오. 돈 받고 홍보해주고 이거 말세요 말세. 이런 이웃집 토토로 같은 놈들을 누가 제거를 해줄 것이오? 그 양반 있다, 송중기 닮은 양반. 기다려. 물어. 송중기 아니 고릴라 탈이다. 얘들아, 효도해야지. 엄마 담배 사. 야무지요, 기가 막히요. 양할게요. 슈표. 음모예요. CIA가 도청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인조인간이에요. 자, 금캐볼까요? 매니저 빨리 쏴주세요. 백두산 타게. 네, 유신독설 레전드 일부 클린 UCC 편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소식이 들어왔죠. 예상했던 소식인데 충격과 반전을 줄 만한 내용입니다. 코사이코가 유신이 자기 돈 60만 원을 사기쳤다로 고소를 했는데 담당 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부분인데 또 놀랄만한 것은 얼마 전 그 유신 안티카페 유진요에 허위 제보를 해가지고 유진요 카페장이 지금 이제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본인도 이제 허위 제보를 했으니까 처벌을 받겠습니다만은 본인 목가림하는 한 푼만 주쇼가 속보를 남겨놨습니다. 아름다운 사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음악 좀 깔아주세요. 멋진 음악으로. 한 푼만 줍시오. 코사의 속보. 크크크크크크크크. 지가 계략에 넘어가서 경찰서 왔다 갔다 전나게 한다고
귀찮게 자료 찾고 별짓 다하게 만든다고 처음부터 코사는 말했지. 크크크크크크크크 지금 작전 성공했다고. 크크 어차피 무고죄 먹히지도 않으니까 상관없다고 좋아하고 있다. 쳐웃으면서 카톡으로. 크크크크 카톡 알림말이 크크 작전 성공 아 기분 좋다야. 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어쩔 거냐 릴라야 복수할 거야? 크크크크크크크 코사 두 번째 준비한다던데 네 공격 들어오면 너 무고죄 맞고소한데 크크 걘 이기는 거에 관심 없더라. 집구석에 돈도 많은 것 같음. 시간도 많고 크크 유유자적하면서 해외여행 다니는 게 취미고 전세계 일주 준비 중이래. 크크 너랑 클래스가 다른 부류 같어. 널 극도로 싫어해서 괴롭히지만 널 괴롭히는데 목적이 있어. 크크 넌 또 자료 준비해서 방어하고 방어하면 코사는 또 쳐웃겠지.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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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하드립니다. 업무방해 증거 주셔서. 이거 음악 아니잖아. 아유, 감사드려요. 예, 업무방해 괴롭히려고 고소를 한 것이다. 무고죄 형성까지 가능하겠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의도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걸 알면서 돈이 많고 귀찮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고죄가 형성이 되거든요. 예, 같은 편께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한 편이라는 것까지 입증을 해주셨고요. 이 한 푼만 줍쇼는 유신을 괴롭히는 악플러 집단이죠. 코니온의 한 세력으로서 얼마 전에 유신 안티카페 유진요의 허위 사실을 제보해가지고 유진요 카페장이 지금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요. 본인도 이제 소환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좋은 귀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혐의가 되느냐? 지금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만 고소가 당했는데 코사이코가 이거에 따르면 업무방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고죄까지 가능합니다. 요 정황이 확인이 되면 악의적으로 이게 처벌이 안 될 걸 알면서도 괴롭히는 게 목적이다. 귀찮게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무고죄까지 3샷. 네, 그리고 뭐 소송을 또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얼마든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준비하는 거 괜찮아요. 예, 내 걱정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예, 저는 괜찮으니까 한 푼만 줍쇼님도 조만간 소환장 나갈 거예요. 본인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본인은 안 할 거라고 왜 그렇게 장담을 하세요? 이미 유신 안티카페 유진요 카페장님께서 한 푼만 줍쇼가 얘기해줬다고 허위 사실 이미 다 불었습니다. 공중전화로. 같이 만나요. 경찰서에서 만나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1타 3피가 돼버렸어요. 1타 3피.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사자TV 엔터테인먼트의 유일한 트로트 가수죠. 우리 고릴라 의 노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고소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로또 가수 고소남입니다. 이곡 당장 고소해 불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장 고소해 나를 고소해 고민 말고 당장 달려가 고소하게 고소 당장 고소해 지금 당장 달려가 고소를 해 김영상단 무효. 죄송합니다, 오바를 했나요? 아무튼 저 당장 가셔서 고소 꼭 하시기 저 안 귀찮아요.
바로 앞이에요. 예. 저 지하철 타면 한정거장 가가지고 바로 가면 하고 택시 타면 바로 5분 거리예요. 신호등 안 걸리면 5분 만에 가는 거리고 자전거 타도 가는 거리니까 봄 됐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주 코사이코 그때 뭐 사기죄다 늘 뭐 겪는 거지만 뭐 유신 사기죄 100%다 처벌받는다. 그분들 다 어디 갔어? 그분들이 건 존슨만 한 60개 됐는데 자 준비하십시오. 그 약재 써놓은 게 필요해요. 자 줄을 서세요. 네, 아주 뭐 존슨의 곡소리가 나겠네요. 제가 저 한약방 한의원에서 약재 써는 거 준비할 테니까 그때 존슨 걸었던 분, 존슨과 손가락 걸었던 분들 도피하지 마시고 다 캡처해 놨으니까요. 일렬 종대로 서서 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뭐 나라떼님 누구 집행유예 안 된다고 조카를 걸었다? 뭔 소리죠 저거는? 그 합성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카를 걸었다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예. 근데 됐죠. 검사 때문에. 그냥 기사를 안 쓰는 이유가 검사를 언급을 해야 돼요. 검사가 직무태만으로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검사를 고발을 해야 되나? 예. 그 고발인 선관위에 고발한 사람 그건 잠시 얘기를 하겠는데 검사가 항소심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제가 그 트위터에도 적었는데 검사가 질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로. 나는 이 검사가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아도 재판을 질 수 있구나 일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무죄가 아닙니다.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거에 대해서만 무죄가 됐고 증거불충분으로 그 1심에선 유죄됐던 부분인데 뒤집어졌죠. 이게 원래 1심에서 인정됐던 게 2심에서 뒤집어지면 검사가 당연히 상고를 합니다. 근데 검사가 안 해요. 저희가 취재 안 했겠습니까? 제가 그 다른 분을 통해서 봤는데 그 전화를 해봤더니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한대요. 나는 검사가 정말 직무태만이라는 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항소심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 일부 무죄가 된 거예요. 비방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고요. 1심, 2심 그 비방 200만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은 동일하게 유죄고요. 이게 무죄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부 무죄, 증거불충분. 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 제가 들었으니까 판사가 검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검사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그건 누가 봐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비방 부분은 누가 봐도 비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피고 측에서는 무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무죄가 된 게 아니에요. 일부 허위 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만 그 일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 것이지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가 1, 2심에서 확정이 됐고 뭐 대법원에서도 또 검사가 또 가만히 있으면 모르죠. 대한민국 사법부가요. 형사사건은 검사가 가만히 있으면 집니다. 저요. 변호사가 변호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니다. 예. 항소심을 제가 기사를 쓰기 싫은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다른 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쓰기가 싫어요. 그러면 검사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검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가 됐던 게 일부 무죄가 됐는데 검사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기사를 써야 되나? 그냥 결과만 기사를 써야 되나? 그 취재를 1심부터 2심까지 무려 6번이나 가서 취재를 했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검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아니 증거가 뻔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도 안 하고 증인도 안 내세우고 그러다가 일부 적극적으로 방어 안 해가지고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책임도 안 지고. 나는 그 해당 검사에 대해서 고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관위에 고발했던 사람이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검사를 고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기사를 쓰고 안 쓰고는 제 맘이니까. 그러니까 뭐 쓰긴 써야 되겠죠. 결론이 나서. 근데 뭐 상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와 같이 해서 쓰려고요. 그쪽에서 상고를 피고인 측에서 상고를 한다고 하니까 비방 부분도 아니다. 정말 아닌데 그거는. 예. 비방 아닌 거. 제가 그 파일도 보고 녹취 파일도 보고 증거 자료를 다 봤거든요. 취재를 통해서. 그거 비방도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비판이다. 쌍욕이나 이런 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발인 측에서는 그 자료를 공개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공개를 해놓고 시청자들이 사람들이 판단하게 해놓자. 그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나님은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진짜 심각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죄를 받겠다. 근데 상고하는 이유는 이게 항소심이 확정되면 유죄거든요. 유죄. 그러니까 상고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끌 수가 있잖아.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은 일단 올라가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돼버렸죠. 노회찬 전 의원 보면 그 떡검사 그 판결 나는데 4년 얼마 걸렸습니다. 4년 얼마. 4년 얼마가 걸렸어요. 떡검 그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가.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건지, 그거 대법원 상고에서 뭐 한 해 길어지면 다음 저기 선거 때 되잖아요. 선거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선거?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민선, 지방자치 선거. 상고를 해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길이 늘어지면 다음 지방자치 선거까지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피고 측에서. 왜냐하면 남편분께서 공직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근데 상고가 꼭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하는데 변호사가 뭐 워낙 뭐 유명한 변호사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일단 받아주면 시간은 유수와 같이, 그러니까 참 대법원 판결이라고 요즘은 이제 빨리빨리 내주기도 하는데 참 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판결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의에 의해서 뭐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끝나기 전 몇 개월 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BJ 망치 부인님 재판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그 고발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취재를 했던 마찬가지고 검사는 없다. 물론 제대로 하는 검사분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 랜덤이에요. 로또예요. 어떤 경찰서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너무나 격차가 커서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무죄 유죄나 이게 완전히 그냥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로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피소를 당하든 고소를 당하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180도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180도 모든 게 다 바뀌어가지고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유죄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를 누구를 썼느냐. 백 있고 돈 있고 하면은 변호사 좋은 사람 써가지고 인맥 동원해가지고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뭐 선고유예도 나올 수 있고. 제가 뭐 이번 기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진짜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를 재판정에서 직접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갑자기 그 얘기를 나와서 일단은 코사이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사이코가 그 코니온 제 악플러 저를 계속 괴롭혔던 한푼만 줍쇼와 알고 지낸다. 카카오톡에 대한 메신저하고 연계된 인물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본인
본인 손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본인 손에 의해서 한 푼만 줍쇼의 손에 의해서 글에 의해서 한 푼만 줍쇼와 코사이코는 연계가 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유신 안티카페 유진요의 카페장과 한 푼만 줍쇼도 연계가 돼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가 연결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코사이코가 악의적으로 이번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푼만 줍쇼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참고인으로 소환이 돼야 돼요. 한 푼만 줍쇼는 유진요 사건에도 허위 제보를 했다라는 정황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두 사건에 어차피 한 푼만 줍쇼는 와야 됩니다. 네. 뭐 해외로 도주는 하시는 않겠죠? 당당하시다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 관계가 확인이 됐고, 저는 오늘 조사받으러 갑니다. 제가 고소한 코사이코 유신이 BJ 까루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동영상을 봤다. 유튜브에 유신가루라고 검색하면은 그 해당 영상이 나온다. 확실하다라고 수차례 말한 녹취록 어제 다 보여드렸죠? 어제 보여드렸나? 오늘도 뭐 이따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녹취록 13만 원 들어가지고 받아왔고요. 일단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 거는 불기소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검찰에서도 뭐 60만 원 뭐 절차에 따라서 돌려주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명이 넘는 시청자 앞에서 분명히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고, 유신이 BJ 까루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동영상을 제출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영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은 찾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 없으니까. 그런 영상은 없으니까, 찾아봐야 없으니까. 그 돈 안 돌려줬네가 아니라요. 차일만님, 경찰 앞에서 현금으로 뽑아다가 줬어요. 그 서류, 그러니까 확인 서류가 안 되면 그냥 받았다는 확인증 사인만 하고 받아가라고 하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어요. 경찰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경찰 앞이니까 서류 필요 없고, 그러면 제가 돈을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이 돈을 받았다라는 확인증만 써서 사인하고 지장을 찍든 사인을 하고 했더니 코사이코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못 믿겠대. 아니 도대체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를. 아니 경찰 앞에서 현금으로 받고 받았다는 확인증만 써주면 된다고. 경찰서니까 거짓말 하겠어요. 경찰서인데. 근데 나를 못 믿으니까 끝까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대부분 사기죄로 고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받으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거죠. 경제사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기망한 것도 화가 나지만 자기의 돈을 찾으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건데, 돈을 내가 의도적으로 무슨 보이스 피싱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입금을 한 거잖아요, 통장에. 그러면 돌려주겠다고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처벌해달라고, 사기죄로.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저를 본인이 한 푼만 줍쇼에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한 푼만 줍쇼가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유신 괴롭히려고 한 거예요. 유신 괴롭히려고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입금을 한 다음에 바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무고죄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게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자기 잘못 입금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 노력을 안 했잖아요. 저는 메일도 보내고, 메일을 2차례나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고소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의도성이 분명히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무고죄를 떠나서 업무방해는 일단 되고요. 자, 일단 BJ 까루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동영상이 있다라는 건 죽어도 없으니까 그건 명예훼손이고, 분명히 악의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같은 편이 입증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업무방해 혐의로 하고 무고죄는 다음 문제고 차후 문제고 일단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만 하더라도 솔찬히 하니까 뭐 다른 또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하세요. 대비하고 있겠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식사도 거르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코사이코의 이번에 실명도 알게 됐고 그런 그러니까 점점 이제 본인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고소를 하게 되면 서로의 제 정보야 뭐 다 아는 거고 시청자들이 코사이코 뭐 한 푼만 줍시오 유신 안티카페 유진요 카페장 그런 사람들의 정보가 하나둘씩 다 드러나는 거니까 저는 손해 볼 거 없어요. 저는 어디 사는지 뭐 직업이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실명이 뭔지 네이버에서 유신만 검색해도. 근데 유신의 악플러들의 실체들이 나온다는 거죠. 유신 괴롭혔던 사람들의. 전 손해 볼 거 없어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신 안티카페 유진요 운영자와 그 허위 사실을 제보했던 한 푼만 줍쇼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도 일단은 한 번씩은 뵈야 되지 않을까. 뵈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승장군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이코 승승장군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10개 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10개 감사합니다. 또 10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사이코와의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얘기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할까요? 그리고 초록이 사건은 재판을 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으로 갈 것 같고 재판이 뭐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재판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가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여검사가 있는데 그 여검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준비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고소하는 경우는 참 어려운 싸움인데요. 찍힐 수도 있고. 근데 그 여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금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해당 여검사에 대해서도 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검찰도 사법 공무원이니까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은폐하려고 한다면 보호하려고 한다면은 법적인 방법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대로 된 그 불기소 이유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식구 감싸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초록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해당 여검사에 대한 처벌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뭐 그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조사를 하면 나오는 거니까 왜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여검사 앞에 갔을 때 완전히 바뀌었고 항소 이유서가 말도 안 되는 조사 받은 내용도 아닌데 소설을 써놓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소설을 쓴 항소 이유서를 포함해서 왜 그게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 여부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법적 다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고민을 해보고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싸움이고 아시다시피 검사를 상대로 현직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아마 자기 편 감싸기가 아주 크게 치달을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그렇다면 그쪽 검찰 측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면 이쪽에서는 다른 플레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기소를 안 하고 계속해서 버티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15년 인생 중에 최초로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뭐 어쩌겠어요.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일이 점점 커지는데 부러진 안경 진짜 되겠네요. 부러진 화살이 아니라 부러진 안경 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이 피의자의 진술이 SF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말 계속 바뀌는데 검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참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죠. 아니 진술이 계속 바뀌는데 수시로 바뀌는데 경찰도 알아보고 그래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진술이 수시 모집도 아니고 계속 바뀌는데 검사는 모를까? 답답할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면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싸울 때는 싸워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일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뭐 손을 쓰고 있는지 인맥 뭐 다 동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보다는 빵빵하니까 그쪽이 상대방이 저보다는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보다는 빵빵해요. 뒤에 부모님도 있고 저는 혼자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부러진 화살편으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일단 뭐 재판 가는 거는 확실하니까 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지금 마음 같은 경우에는 70-80%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소설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검사분들이 소설을 쓰면 안 되잖아요. 소설가가 아니잖아요. 법조인이지. 법조인이 검사님이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해가지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신 분이지 항소 이유서를 소설을 써놨는데 그걸 가지고 한다면 일단은 고소장을 검찰에 직접 제출을 할 거예요. 재판 진행하면서 담당 검사에 대해서 고발장을 쓸지 고소장을 쓸지는 가서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그 무고죄에 대해서 그 수사관 교체를 요청을 했는데 여영사가 안 했다고 뻥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관 교체 요청을 근거를 남겨야 돼요. 녹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서 조사하거나 불협화음이 있을 때는 무조건 녹취를 해야 됩니다. 그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닙니다. 그 경찰관과의 대화를 제가 분명히 그 여성 BJ와 관련된 무고죄에 대해서 수사관 교체를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유선상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그 청문감사실에 이제 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자기는 못 들었다. 일부 대한민국 경찰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서를 받을 때도요. 조서를 받을 때 경찰들이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녹취하겠습니다 하세요. 법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형사가 막 다그치고 막 반말하고 쌍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시죠. 막 큰 소리 치고 그 아이폰이나 그 어플을 통해서 녹음하세요.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수사관들을 믿고 그냥 진행을 했는데 한 번에 훅 갑니다. 그 수사관한테 해가지고 그 검찰로 넘어가면 이미 때가 뒤늦어요. 검사 안 불러요. 조사도 안 해요. 진짜 대부분의 사건들이 수사관들이 무슨 의견으로 송치하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자료만 보고 끝내요. 명예훼손이나 특히 뭐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서류만 보고 처리를 합니다.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사할 때 경찰서에서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다 챙겨보고 체크하고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전화 안 하고 확인 안 해보면 지들 마음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진짜로요. 저도 그렇게 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고소했을 경우에는
자기 권리가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확인할 권리가. 대충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증거자료 더 보완해가지고 뭐 조금 더 다른 하여튼 보완해가지고 가가지고 따지세요. 전화로 따지고. 그리고 수사관이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수사관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전화로 하시든 전화를 할 때 녹취를 하세요. 제가 지금 수사관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해달라고.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2번인가 했어요. 팀장 막 큰 소리 내고까지 했는데 제가 계속 요구하니까 팀장이 와가지고 사이버 팀장이 와가지고 교체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적 그 규정상 돼 있어요. 규정상으로 수사관을 교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그 절차상으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황하거나 거기서 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쫄아야죠. 뭐 잘했다고 죄 지었는데 저요 이렇게 유신님이 녹취하라고 했어요. 이러면은 아주 새우 젖대는 거고요. 지가 죄 지었는데 지가 잘못했는데 가가지고는 유신님이 그러라고 했다고 녹취하고 막 수사관 바꿔달라고 그러시면 그거는 더 처벌받아요. 가중처벌받아요. 자기가 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죄가 있더라도 막 삿대질하고 너무하면 안 되죠. 근데 막 하면은 똑같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어느 정도는 호통을 들어도 당연한 거죠. 근데 자기가 죄 지었는데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면은 제일 꼴불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분 법조계 일하는 분인 준 법조인입니다. 준 15년 동안 온갖 악플러에게 수백만 악플러에게 당하다 보니까 타의적으로 자발적인 게 아니라 타발적으로 준 법조인이 돼버렸습니다. 준 법조인이 돼버렸어요. 법조인의 준한. 일단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웬만한 변호사보다 상담이 잘 되는, 웬만한 수사관보다 수사가 잘 되는, 웬만한 속기사보다 속기가 잘 되는, 자료 수집이 잘 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검사, 변호사,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에 5분 걸립니다. 자료 정리도 이제 빠릿빠릿하고 녹취서 의뢰라든가 이런 것들도 빠릿빠릿하고 이것이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한 거죠. 제가 뭐 고소고발 안 당한 데가 없습니다. 경찰서는 기본, 경찰서, 검찰청, 법원, 뭐 시청, 구청, 도청, 그다음 주민센터, 지구대부터 시작해서 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뭐 감사원, 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동물보호협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신문윤리위원회, 뭐 국회의원 사무실, 민주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진보당, 진보정의당,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국방부, 헌병대, 그 다음에 병무청, 그 다음에 이제 민방위 민방위 센터, 민방위 관련된 예비군 중대본, 중대, 그리고 식품의약청, 그 다음에 군산대학교, MBC, KBS, SBS, YTN, 조중동, 그다음 MBN,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 그다음에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 칠레 대사관, 그리고 일본 했나? 그다음에 프랑스 대사관, 영국 대사관, 가나 대사관, 흑인들 비하했다고 저 스포츠 중계하면서 깜이라고 했다고 가나 대사관, 남아공 대사관, 그리고 세계 흑인 인권협회, UN 안전보장이사회,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 국방부, 그 다음에 일본 문화원, 호주 대사관, 그 다음에가
아무튼 뭐 국내에서 말이죠.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세계 고발 안 당해 본 적이 없는 정말 그 국내외적으로 심지어는 나사까지 갔습니다. 제가 나사에 뭐 나사 드립 쳤다고 나사는 나사 조립하죠. 그리고 애드립 쳤다고 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가지고 나사에 또 했고 EU에 또 저를 제소했어요. EU에다가 제가 그 EU를 몰랐어 애드립 쳤다고 이제 저 EU에 모독을 했다.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그거를 이제 영문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외계인 그 미국에 가면은 외계인을 그 목격했던 사람들 그 쫓는 사람들이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계인이 방송한다. 그리고 세계 로랜드 고릴라 보호 그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로랜드 고릴라가 탈출했다고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세계 로랜드 고릴라 학회 보호 그 학회에다가 사진을 캡처해 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살다가 여기 여러분들은 뻥인 줄 아시겠죠. 장애인 협회에 신고당한 거는 제가 그 추노 그 장혁하고 오지호 나왔던 추노에서 그 좌이정 대감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게 우주와의 대세로신가 수원으로 가시게. 그 좌의정 대감 딸이 장애인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추노 성대모사를 하니까 그 좌의정 딸 성대모사를 해달라. 그래서 아빠님 이거 한 몇 초에 했는데 그거 캡처해가지고 장애인 협회에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된 단체 지적장애인 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주요 장애인 5단체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장애인을 모독했다. 장애인을 권익을 실추시켰다. 그래서 장애인협회를 비롯한 5개 주요 단체에 고발을 당했죠. 근데 조사는 안 나왔습니다. 당연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1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유신독설 1부 클린 UCC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뉴스 까기 짧고 굵게 하겠고요. 3부에서는 전화 의견을 접수하겠습니다. 네, 유신독설 1부 클린 UCC 브리핑 방송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재밌다. 어머, 자기 뭐해? 팝콘 먹으면서 뭐해? 팝콘 먹으면서 팝콘 TV 봐. 유신쇼 재밌다. 오, 진짜? 이제 유신쇼 팝콘 TV로도 볼 수 있다. 팝콘 먹으면서 팝콘 TV. 자기야, 있잖아. 나 열대어 기르고 싶은데 유신처럼 새우도 키우고 싶고 어떻게 하지? 자기야,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이 있잖아. 소형종부터 중형종까지 다양한 관상새우도 너무 많아. 나랑 함께 수중공원으로 데이트? 정말 좋다. 이제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으로 오세요. 짜증나. 짜증나. 히스테리님. 히스테리 아니거든. 희숙대리거든. 희숙대리. 짜증나. 스트레스 풀고 싶은데 노래방 가자. 희숙대리님, 이제 노래방 가지 않아도 돼요.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팅이 있잖아요. 인터넷만 되면 마이크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정말 지지지지 베이베 지지 베이베. 짜증나. 성대모사가 안 되네. 너무 행복해.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팅. 하루 여포 만나드 우르르 쾅쾅쾅쾅쾅. 웹게임은 엔젤 패왕.